네, 입신이었던 어제는 전국적으로 아주 따뜻했는데요. 오늘 지역에 따라서 많은 양의 비와 눈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비가 내리는 곳도 곳곳에 있어요. 어느 정도 얼마나 내릴 건지 좀 먼저 알려주세요. 지난 오후부터 네. 이미 비는 시작이 됐습니다. 예.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20에서 많게는 30cm가 넘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 있고요. 산간 지역으로는 10cm가 넘는 눈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시간당 1에서 4cm의 폭설이 내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예. 내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네. 1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이 되고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눈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비로 따졌을 때는 5mm 안팎 수준이지만 이 퇴근길 무렵쯤에 눈이 되게 될 경우에는 한 1에서 3cm, 그밖에 내륙 지역도 1에서 5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 등 수도권은 뭐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눈과 비가 뒤섞여서 내릴 것 같은데 기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오늘 좀 아침도 비교적 좀 따뜻하고 낮에도 기온이 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네.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눈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비의 형태로 내릴 거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비가 내릴지 눈이 내릴지를 결정짓는 요소는 좀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곳보다는 상층 800m 부근의 고도에서 영도선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가 될지 눈이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의 경우에는 이 고도 800m의 영도선이 수도권을 관통하고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 산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주로 오전에 눈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산간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도 영도선이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비의 형태, 일부 지역은 눈의 형태, 혹은 어떤 지역은 눈과 비가 섞이는 형태가 되겠지만요. 오후가 되면 이 영도선이 거의 해안을 제외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아주 남쪽까지 깊이 파고듭니다. 그 말은 즉 내륙과 산간 대부분 지역의 눈의 형태로 퇴근길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퇴근하실 때는 좀 교통 사정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어제 이제 따뜻했어요. 10도 이상 높은 기온으로 입춘 고온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쪽에서는 또 대설 주의보까지 내려진 네. 거 아니에요, 지금? 보통은 이렇게 비구름이 들어오기 전에는 풍계가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바람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1973년 전국적으로 기상관측막이 확보된 이후에 가장 따뜻한 입춘을 맞이를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12.2도까지 올랐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전국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거의 초봄과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 강원 산간 지역은 이 반대 대조적으로 지난 새벽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지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는 것은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인데 네. 이제 내일까지 강원도 지역에 많은 양의 내릴 눈의 원인은 이 저기압이라기보다는 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불어 내려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따뜻했지만 이렇게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강원 영동 지역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번에 강원 영동 등에는 스파크고 무거운 눈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뭐 구조물 붕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비 예보를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네. 정보습이 굉장히 유용해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얼마나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영향 예보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리는 가룻눈의 형태의 건설, 그러니까 습기를 많이 머금지 않은 눈의 같은 경우에는 흩날리기 때문에 굉장히 눈의 무게가 많지가 않습니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습기를 많이 머금은 이번과 같은 습설의 형태의 눈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농약이 이제 비닐하우스와 같은 예. 농가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한 30평 정도에 해당되는 100제곱미터에 10cm의 눈이 내렸다고 봤을 때는 거의 그 비닐하우스 위에 1cm의 물이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물의 밀도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한 30cm의 눈이 내렸을 때는 3톤 정도의 무게가 이 비닐하우스의 하중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강원 산간 지역이 그렇죠. 그래서 기상청은 이렇게 습설의 형태가 눈이 내리게 될 경우에는 예. 평소보다 가벼운 눈, 그리고 보통 눈, 무거운 눈 3단계로 발표를 하는데 지난 12월에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강원과 경북 북동산지 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확대를 예.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의 날씨가 어떨지도 궁금하고 좀 따뜻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미세먼지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눈비가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풍기는 찬 공기를 끌어다니는 풍기로 바뀌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따뜻했던 날씨의 그 상승폭은 좀 잦아들겠지만 그래도 큰 추위는 연휴 동안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많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좀 후반쯤에, 그러니까 연휴가 시작되는 초반에 네. 이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 미세먼지 정보도 좀 연휴 초반에는 좀 잘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